부산시 수용동에 위치한 수용사족공원. 옛 경상 좌수영터, 즉 경상도 동부 지역의 수군 사령부였던 이곳에는 안용복을 기리는 사당과 그의 동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이 사당 건립을 했어요. 택지를 조성하고, 근데 이제 사당을 건립을 하고, 그 다음에 동상을 그 당시 건립을 했어요. 안용복 장군 동상을 건립하고, 여기에 있는 안용복 장군 충원탑은 원래가 저쪽 수영공원 정상에 있었습니다. 정상에 있었는데 1954년도부터 해가지고 거기서 제양을 모시고 이래 있다가 여기 이 사당이 설치가 되고부터 옮겨왔어요. 옛 경상 좌수영 수군의 노젓는 병사였던 안용복. 그가 부산 출신임은 일본 도토리현의 역사서인 죽도고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안용복의 주거지로 기록된 부산 좌자천 1, 2, 14통 3호. 이것은 지금의 동구 수정동 30번지로 추정이 되는데, 안용복 생가가 이 수정산 가야산 밑에 당시 이 일대에는 일본인들이 무역을 위해 거주했던 두모포 외관이 자리하고 있었죠. 안용복을 기록한 각종 문서를 보면은 그가 일본어에 능통했음을 알 수 있는데, 아마 외관 근처에 살면서 일본의 문화와 언어를 쉽게 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용복 장군이 상당히 그 일본어가 능통했어요. 왜냐하면은 외관이 일본인들이 사는 외관이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일본말이 능통하니까 일본 사람하고 싸우면서 독도는 우리의 영토라는 걸 명확하게 전해줬던 사람이죠. 안용복이 등장하기 전까지 조선의 울릉도와 독도는 아무도 살지 않는 섬 무인도였습니다. 그 이유는 외구, 바로 일본 해적 때문이었죠. 이들은 조선의 섬을 오가며 약탈을 일삼았기 때문에 당시로선 큰 문제였습니다. 결국 조선 조정에서는 외구들이 들어와도 아무것도 구할 수 없도록 아예 섬을 비우기로 결정했고, 1417년에는 울릉도의 모든 백성들을 내보내라는 쇠출명이 내려집니다. 조선의 그 3대 태종이 즉위하자 그 왜구들의 피해를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울릉도에 사람들이 살게 되면은 왜구들의 침략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아마 1403년부터 울릉도에 조선인들이 건너가지 못하게, 살지 못하게 했죠. 그런데 이 틈을 타 울릉도에 발을 들인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 도토리 지역의 오야와 무라카와 가문으로 이들은 막부로부터 받은 도회 면허를 내세워 약 70년 동안 불법 조업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1693년 울릉도 근처로 조업을 나온 안용복 일행과 마주치고 맙니다. 새벽부터 배 탄다고 고생이 많았다. 근데 자네 배고프지 않나? 이 출출한데. 여기서 우리 잡은 고기 몇 마리 좀 구워 먹고 할까? 좋지. 그런데 저기 저 사람들 저 누구? 어디? 일본 놈들 아이가? 맞네. 전마들이 이거 왜 안 넣어? 내 이것들을. 사람들. 야 이놈들아, 너희가 여기 무슨 일이고? 아니, 조선 사람들 아니무니까.
여기는 웬일입니까? 맞대. 알았다 올라대. 에? 당신 일본 사람이십니까? 내가 어디 일본 사람으로 보이노? 난 조선 사람이다. 너희 일본인들이 여기 울릉도에 무슨 일이고? 울릉도? 울릉도 아니문이다. 다케시마 인문이다. 우리가 70년 전에 주인 없는 다케시마를 발견했습니다. 아무튼 여기 다케시마는 조군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땅이문이다. 안 되겠다. 너그 쪼무레기들하고는 말이 안 통하니까 우두머리를 내한테 만나게 해둬. 정 만나고 싶다면 우리와 함께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가시던가. 다케시마는 얼어 죽을. 울릉도가 조선 땅이라는 거를 내 입으로 직접 말해주고 와야 되겠다. 가자. 실랑이가 계속되자 괄괄한 성격의 안영복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행 박우둔과 함께 일본인들을 따라 나섭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배에 오르자 분위기는 삽시간에 험악해지고 안영복 일행은 납치되다시피 해서 일본 본슈 남서부의 도토리 번에 도착하게 됩니다. 일본말을 능숙하게 구사했던 안영복은 도토리 본주와談판을 벌입니다. 그래. 이 조선인들이 우리 다케시마에 함부로 들어갔단 말이지. 하이. 조선 사람이 조선 땅에 들어갔는데 뭐가 잘못됐단 말이고? 번주님, 잘 들으시오. 울릉도는 우리 땅이올시다. 무슨 소리? 거긴 우리 오야 가문이 70년 전부터 허가를 받아 고기를 잡고 있음모니다. 일본의 땅이모니다. 다케시마가 아니라 울릉도요. 울릉도는 신라시대 이전부터 쭉 우리 땅이었어. 하도 왜구들이 약탈이 심해서 아예 섬을 비워놨던 거고. 따지자면 당신들이 울릉도를 무단 침입한 거요. 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 귀한 은이모니다. 나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이라는 확인을 받으러 온 거지. 이따위 은덩이를 탐내서 온 게 아니오. 나를 조선으로 돌아가게 하고 싶다면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땅이라는 확답서를 주시오. 기록에 따르면 도토리 본주는 뇌물로 안영복을 회유하고자 했지만 거절당하고 안영복의 거침없는 주장에 밀려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문제를 막부에 전달합니다. 그러나 막부로서는 임진왜란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더 이상 조선과의 분쟁을 피하고 싶었죠. 결국 안영복은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인정하는 문서를 받아냅니다. 납치되는 순간부터 적어도 7번의 신문을 봤습니다. 울릉도에서 납치돼가지고 7번의 신문을 봤는데 그동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본이 말하는 죽도와 송도는 조선의 울릉도와 자산도다 이런 주장을 하죠.
근데 주장을 하는데 그 보통 주장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일본의 기록을 보면 안녕보기가 상당히 난폭한 사람이라고 기록을 했는데 그것은 안녕보기 무엇을 보고 난폭한 사람이라고 기록을 했는가 보면은 신문을 할 적에 안녕보기가 자기 주장을 아마 굽히지 않고 강력하게 주장한 것을 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난폭한 사람이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 것으로 봐서 안녕보기는 아마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이라서 강력히 주장했던 것 같아요. 지금 당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안영복으로 불거진 울릉도와 독도의 문제. 결국 3년 뒤 막부는 도해 금지령을 내림으로써 울릉도 독도가 조선 땅임을 인정합니다. 안영복의 1차 도일 행적과 그 관련 문서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그가 일본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인정하는 서계를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서계는 울릉도를 노리는 대마도 사람들한테 빼앗기고 맙니다. 뺏긴 것도 억울한데 어렵게 부산으로 돌아왔더니 동래부에서는 국정을 함부로 넘었다는 죄목으로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1696년 형기를 마치고 추록한 안영복은 분노의 제2차 도일을 준비합니다. 안영복의 활약에도 조선은 여전히 울릉도 독도의 공도 정책을 유지했고 이러다 보니 일본인들도 눈만 살짝 피해 울릉도 조업을 계속합니다. 이에 격분한 안영복은 다시 한번 일본으로 건너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지난번처럼 막무가내로 갈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울릉도, 독도를 거쳐가지고 도토리번으로 이렇게 쭉 갑시다. 그리고 이번에는 외놈들이 얕잡아 보지 못하게 우리들이 그럴듯한 간직을 만들어 갑시다. 안영복은 배를 가지고 있던 스님, 글을 쓸 줄 아는 양반 등 총 10명의 일행을 모으고 자신은 세금을 피해 울릉도 독도로 도망간 사람을 감시하는 조울양도 감세장 신분의 종삼품 관리로 변장합니다. 1993년에 일본에 붙들려갔을 적에 일본 관인들로부터 많은 신문을 받았죠. 그런 경험에 의해서 1696년에 일본에 갔을 적에 관인 행세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일본에서 후한 대접을 받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인 행세를 한다는 게 훨씬 나으리라고 생각해서 그런 이 관인 행세를 했다고 봅니다. 안영복은 대담하게도 배의 깃발에 울릉도 독도 감세장임을 알리는 글귀를 새긴 채 2차로 도토리번에 도착합니다. 기필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정확하게 밝히겠다는 안영복의 의지였죠. (3년) 만입니다. 저 기억하시죠? 감세장 안영복입니다. 그 사이 모습이 많이 변한 것 같은데 무슨 벼슬이라도 했음 모니까?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 모니까?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까? 3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울릉도가 조선 땅이라는 문서까지 받고 갔는데 계속해서 침범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일본의 도리가 이런 겁니까? 자꾸 조선을 침범하니 내가 직접 쇼군에게 서신을 보내어 그 재상을 따질 겁니다. 자, 꺼내시오.
그리고 조선 팔도 지도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강원도 옆에 울릉도, 독도 딱 그려져 있지요. 이거도 같이 보낼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일이 막부에 알려지게 된다면 우리가 쇼군의 명령을 어기고 넘어간 것이 발각되게 될 텐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우린 끝이 뭡니다. 끝. 기필코 막아야 합니다. 안영복상, 앞으로 다시는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 믿어도 되겠습니까? 약속합니다. 아리가토. 아리가토. 일본 측 문서인 월록각서에는 안영복의 2차 도일 행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영복은 조선 팔도 지도를 증거로 내세우며 일본인들이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죽도와 마츠시마라 부르는 송도는 바로 울릉도와 독도이며 이 두 섬은 모두 조선 땅 강원도에 속해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독도는 울릉도에 속해서 얘기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울릉도에 속한 독도 이렇게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울릉도와 독도를 구별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 최근의 일이죠. 최근인데 안흥북이 없었다면 뭐 죽도를 뺏겼죠, 일본한테. 그렇기 때문에 안흥북이가 없었다면 울릉도와 독도는 이미 그때 상실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안영복의 주장을 뒤집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울릉도를 도회했다는 이유로 처형된 일본 어부 하치우에몬의 죽음인데요. 이는 현재 일본 우익들이 주장하는 독도 영유권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막부에서 조선으로의 도회를 금지한 것을 몰랐더냐? 알고 있었습니다. 뭐라? 알고 있었음에도 건너갔단 말이지. 이런 괘씸한,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처형해! 먹고 살기 위해 그랬습니다. 다케시마와 마츠시마에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섬들을 그대로 두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저만 이렇게 죽다니 억울합니다. 조선관은 임진왜란 이후부터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다. 너의 그 행동이 양국의 외교에 크나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더냐? 안 됐지만 너의 죽음으로 전국의 도회 금지령을 날리도록 하라! 일본 우익들은 하치우에몬의 죽음으로 생긴 도회 금지령에 울릉도만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빌미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죠. 하지만 당시 하치우에몬의 재판을 기록한 죽도 도회 일건기에서 이런 일본의 주장은 거짓임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일본 영토는 노란색, 한반도와 울릉도, 독도는 붉은색으로 뚜렷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치우에몬의 고향 하마다에서 발견된 지도에서는 일본과 독도, 울릉도 간의 거리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역시 일본 영토는 흰색으로, 한반도와 울릉도, 독도는 붉은색으로 표시해 구분해 했습니다.
그 색깔을 보면 그 독도하고 울릉도하고 조선이 다 똑같은 빨간 색깔입니다. 그거는 같은 그 연토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일본 쪽은 그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당시 에도마프는 확실하게 울릉도 독도가 조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독도에 대한 야욕을 여전히 멈추지 않는 일본. 안용복의 2차에 걸친 도일과 당시 막부의 공식 문서에도 불구하고 일본 우익들은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 땅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긴장이 공존하는 땅 독도. 이곳에서 안용복의 이름은 영원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0여 년 전 울릉도와 독도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한 안용복. 생전에 그의 활약이야말로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입증한 분명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일본이 왜곡된 역사 논리를 펼치면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안용복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